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강 감가상각비 조정입니다. 감가상각비 문제는 제가 봤을 때의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중하.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입력만 하면 되고 그 나오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파트가 나와요. 그 파트 문제가 나오면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입력만 하면 답이 컴퓨터가 다 내준다는 뜻인데, 아까 제가 어려운 부분의 문제, 즉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의 문제도 사실은 패턴이에요. 딱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기억하신다면 굳이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다. 다만 제4강 감가상각비 조정 설명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결론은 쉬운 거고, 결론은 쉬운 곳으로 가는데 설명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 듣는데 조금 힘들어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없네요. 아직 여기 안 나오네. 나중에 어려운 부분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용어가 조금 희한하죠. 신부족액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상각 부인액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신부족액의 의미는 한도 미달액입니다. 저도 그냥 내가 이 책 저자라면 세법을 만든 사람이라면 얘를 그냥 한도 미달액이라고 할 건데 신부족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감가상각은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제외하고는 결산 조정 사항,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도라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마음대로 감가상각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을 한도보다 적게 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도보다 감가상각을 적게 했다는 것을 제가 표현상 한도 미달액이라고 했는데 얘를 신부족액이라고 합니다. 신부족액은 아무 세무 조정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만 먼저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도는 100만 원인데 회사는 80만 원만 감가상각을 하였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세무 조정사항이 없고 그 안 한 20만 원은 언제 한다? 그 다음 마지막에 빈 공간이 생겼을 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도보다 더 많은 감가상각을 한 경우, 얘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상각 부인액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말을 쉽게 설명하면 한도 초과액이죠. 맞죠? 한도 초과액은 이만큼만 감가상각 해라 라고 했는데 회사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송금 산입시켜버립니다. 송금 불산입시켜버리고 나중에 차후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유보 발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한도 미달액, 즉 시인부족액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한도 초과액, 즉 상각 부인액은 송금 불산입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코멘트가 있죠. 이 코멘트는 또 뭐냐면 다만 상각 부인액이 존재할 시, 자 이렇게 상각 부인액이 존재를 할 때는 그때는 그 다음 해에 한도 미달액이 발생했다. 즉 시인 부족액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상각 부인액이 있다라면 무조건 추인해줘야 됩니다. 상각 부인액이 존재할 때 그 범위 내에서 무조건 추인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때는 송금산입 유보 발생했던 걸 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유보 감소라고 잡아주면 됩니다. 자, 감가상각비 조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결산상 송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경비로 처리하는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상각 범위액은 세법상 정한 한도 내에서만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상각 부인액과 신부족액이란 용어는 이미 여러분도 아시겠죠? 상각 부인액, 한도 미달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부족액이 발생된다면 거꾸로 이야기했네요. 얘가 다시 신부족액이 한도 미달액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다만 상각 부인액이 있을 때는 무조건 꼭 강제로 추인을 해줘야 한다. 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각 부인액이 발생됐다. 한도 초과액이 발생되면 송금불산입 유보 발생을 한다.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줘요. 이거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감가상각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하는데 우리가 암기해야 할 거는 얘입니다. 왜 암기해야 하냐면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당사는 기기장치를 정액법으로 신고하였다. 이게 어렵지 않죠. 당사는 기기장치를 정률법으로 신고하였다.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어떻게 시험 나오냐면 당사는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무형과 건물은 뭘로 해야 돼요? 무조건 정액법을 해야 되고 유형자산은 뭘로 해야 된다? 정률법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컴퓨터가 이 무형자산이나 건축물을 선택하게 되면 정액법 외에 나머지 클릭이 안 되게 딱 막아놨어요. 얘는 안 틀리는데 얘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기계장치는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간다? 정률법으로 갑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으로 가야 됩니다. 광업은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마팅이 강했죠. 기계장치든. 그래서 얘는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이론 시험으로 나옵니다. 감가상각방법 신고 기한은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승인 또한 통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잘 해주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즉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제한을 걸었죠.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면 국세청에서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이 뭐 때문에 감가상각을 변경하는 거야? 라는 의심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인 여부를 통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이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받아야 얘가 통과됐다 안 됐다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경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냐면 합병이나 사업 인수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또는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라서 바꿔야 할 때만 변경을 해준다. 나머지 사유가 있을 때는 변경해주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문제가 통상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실기 문제를 풀다 보면 되게 쉬운데 어디에서 어렵냐면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 페이지가 난이도를 올리는 부분이고 특히 나를 어렵게 하는 놈이 뭐냐면 얘입니다. 얘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빨간색 문제입니다. 빨간색 문제. 요거는 나중에 제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답은 됩니다라고 패턴을 가르쳐 드리긴 드릴 거예요. 근데 왜 얘가 어렵느냐? 자동으로 안 해줘요, 컴퓨터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동으로 안 해준다는 말은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 있죠? 단골입니다, 단골. 항상 나옵니다. 항상 나오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뭐라고 적어놨어요? 자동으로 반영이 되죠. 안 어려워요. 자동으로 해줘요, 컴퓨터가. 이 부분 안 어려워요. 단골 자주 나옵니다.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 이 말이 뭐죠?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건물로 처리해야 되는데 뭘로 처리했다? 수선비로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즉시 상각하였다라고 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건물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장부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감가상각한 것 수선비로 해서 비용 처리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세법상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만큼 자산을 증액시키고 그것을 다시 감가상각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장부 금액이. 늘어났다가 감가상각비가 이만큼 늘어나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자본적 지출을
즉 건물로 처리해야 되는데 수선비로 처리한 금액이 100만 원이고 회사는 감가상각비를 100만 원 계산하였다. 이렇게 회계적으로 처리했다라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라고 가정하고 장부에 프로그램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세법에는 감가상각비를 200만 원 했다라고 인식한다고요. 요만큼을 이렇게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만큼만큼 자산을 증액시켜버려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얘를 뭐 했다고요? 즉시 뭐 했다고요? 상각했다고요. 감가상각했다라고 본다고요. 이만큼을. 이것을 즉시상각 의제라고 합니다. 자, 즉시상각 의제라고 합니다. 요 부분은 시험에 좀 안 나올 것 같은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지금 조금 집중이 안 되는 시간인가? 좀 힘들죠? 요거는 자동으로 되니까 어렵지 않고 요 부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회사가 이렇게 처리한 거죠. 지금 현재 여기 보다시피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익여금이죠. 자, 한번 볼게요. 여기 회사가 세법상 장부상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고 썼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전기에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고. 그것을 무엇으로 처리했냐면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거죠. 작년에 감가상각 해야 되는데 올해 안 했어. 그래서 올해 이렇게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이렇게 처리했어. 그리고 회사는 또 감가상각비를 100만 원 계산했어. 뭐 이런 식으로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법에서는 얘를 뭘로 인식하냐면 감가상각비로 인식해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야, 전기오류 수용 손실이 아니라 요거 감가상각비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고 열심히 썼는데 빨리 한번 써볼게요. 전기오류 수정 손실 이익여금을 세법상 뭐로 인식하냐면 감가상각비로 인식하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빼고 얘를 넣는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는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처리하고 대변에는 전기오류 수정 손실 이익여금으로 하는 세무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운 암기 공식으로 봤을 때 비용은 세무 조정을 하지가 않죠. 그러나 이익여금인 자본은 뭘로 세무 조정을 해야 되냐면 기타로 세무 조정을 해야 되죠. 요 위가 뭐냐면 송금산입입니다. 그래서 전기오류 수정 손실의 문제가 나오면 송금산입 전기오류 수정 손실 부분만큼을 기타로 세무 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한 개 더 해줘야 돼요. 이거 하나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감가상각비를 회사가 얼마 계산했다라고 했죠? 100만 원 계산했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이만큼을 이 100만 원만큼을 또 감가상각을 더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얘를 200만 원으로 수정해서 입력해 주어야 돼요. 요게 두 번째 해야 할 액션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해야 할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송금산입 기타로 세무 조정을 해야 하고 두 번째, 수동으로 감가상각비를 추가 입력해 줘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는 잘 나오지 않는데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이익잉여금이 아닌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이 두 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면 이 송금산입 기타는 하지 않고 그냥 수동으로 추가 입력만 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이 문제 잘 안 나오고,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정기오류 수정 손실로 안 하고 손상차손으로 했다라고 해도 얘 방식이나 이 방식은 동일해요. 왜냐하면 비용이기 때문에. 즉 아무 세무 조정을 하지 않고 수동으로 추가 입력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가장 잘 나오는 문제는 이 두 개입니다. 가장 잘 나오는 문제는 이 두 개고, 얘는 단골이고요. 얘는 단골. 얘는 쉬워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즉 즉시 상각했다라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조정이 반영되기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얘가 어려운 겁니다. 얘가 감가상각 문제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얘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상식적인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시험보다는.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은 개별 자산별로 한다. 2차, 저차, 2차, 저차 다 따로따로 해야 되고, 이 기계장치, 저 기계장치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죠. 맞죠? 묶어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 조정 사항이지만, 이렇게 IFRS를 적용하는 법인은 신고 조정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감가상각 범위액의 계산 요소는 이러한 것이 있다.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죠. 맞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아까 했던 이야기입니다. 즉시 상각 의제. 감가상각을 즉시 했을 때는 회사는 이렇게 수선비 현금으로 처리했다라고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자산을 증액시키고 그 금액만큼을 바로 감가상각 한 것으로 봐요. 이렇게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자동으로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만 원)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는 즉시 송금 인정해줍니다. 즉 꼭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사확장으로 취득하는 자산도 자산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이제 소모품비나 수선비나 이런 비용으로 처리했다라면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죠. 단기 사용 자산에 대해서는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비용 인정해 주겠다. 자, 이 부분 조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100만 원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 다시 설명 한번 해볼게요. 내가 어떠한 물건을 샀습니다. 자, 이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을 비품이라고 할까요? 소모품비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 선풍기를 샀어요. 알겠죠? 이 선풍기를 샀는데 얘를 비품으로 할까요? 소모품비로 할까요? 했는데 얘가 2만 원짜리야. 그럼 뭐죠? 소모품비. 맞죠? 그냥 비용 처리하지. 이걸 또 2만 원을 또 나이용연수 5년 해갖고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자산을 또 어떻게 관리하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죠? 그 기준 금액이 얼마라고요? 100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건물을 수선했어요. 자, 건물을 수리했어요. 그럼 수리하면 어떤 경우에 건물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 수선비로 할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을 수선하는 경우는 벽돌이 깨져가지고 벽돌을 붙였을 수도 있고 물이 새가지고 방수 작업이라고 하죠. 물을 덮는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기준 금액이 얼마일까요? 라는 거죠. 이게 과거에는 300이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600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또는입니다. 또는은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장부가액의 5%. 우리 지금 현재 이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 우리 학원 건물이 지금 부동산에 그때 한번 보니까 100억 정도 합니다. 이 건물이 가액이 이제 100억 정도 합니다. 장부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감가상각 누계 얼마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지금 좀 오래됐어요. 이 학원, 우리 학원만이 인테리어에서 깨끗한 거지. 사실은 이 건물이 되게 오래된 건물이에요. 이 오래된 건물이고 아닌 걸 어떻게 아냐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 간격이 있잖아요. 그 간격이 1.5m인가 넘지 않으면 오래된 건물이에요. 옛날에는 이 간격이 뭐 1m인가 뭐 그랬대요. 정확하게 법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1m였기 때문에 그대로 1m로 유지하다가 건물을 뽀개고 다르닥 씌우면 무조건 1.5를 띄워줘야 된대요. 근데 우리 건물이 1.5가 아니에요. 좁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래된 건물. 이 건물 되게 오래됐어요. 연식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오래된 거예요. 오래됐다는 게 막 느껴지는 게 엘리베이터 좀 삐걱삐걱거리잖아요. 맞죠? 보면 좀 녹도 쓰러져 있고 막 그렇죠. 맞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건물의 감가상, 즉 장부가액은 취득가액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장부가액인데 그 감가상각 누계액은 모르겠고요. 그냥 100억이라고 가정하고 요걸 고치는데 예를 들어서 고치는데 1억이 들었어요. 고치는데 1억이 들었어요. 그러면 건물이에요? 수선비예요? 라는 거지. 내용상 100억의 5%는 얼마냐면 5억이거든요. 맞죠? 5억보다 작으면 그냥 수선비 처리해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600만 원 미만 또는 장부가액의 5% 미만이면 그냥 송금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제가 설명하고 점프했던 부분을 조금 돌아가 보면 이 부분의 설명이 나옵니다. 이거 설명하고 좀 쉽게요. 다만 장부가액이 5% 또는 6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그냥 비용 인정한다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나중에 제가 문제 나오면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 생각인데요.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부분 조금 넘어가고 요 부분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건물의 장부가액이 50억의 건물의 수선비가 5천만 원 발생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느냐라는 거죠. 50억의 5%면 2억 5천이죠, 맞죠? 그래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넣지 않는다라는 말은 0을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칸에 넣는 부분이거든요. 프로그램상 여기 넣는데 여기는 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최근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여기 600만 원 이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아예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장부가액의 5%보다는 600만 원 이하를 오히려 생각하는 것이 시험 문제상으로는 조금 더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 연수와 상각률입니다. 기준 내용 연수, 법인세법에서 정한 연수를 이 파트는 용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즉, 이 세 가지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한번 볼게요. 기준 내용 연수라는 말이 있고, 내용 연수 범위라는 말이 있고, 신고 내용 연수라는 말이 있어요. 시험 문제에 이 말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때 내가 선택을 하시면 돼요. 어떤 이야기냐면 기준 내용 연수는 말 그대로 기준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내용 연수를 정하지 않는다면 기준 내용 연수대로 갑니다. 그런데 내용 연수 범위라는 것이 있어요. 기준 내용 연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25%인데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준 내용 연수가 20년이라고 한다면 기준 내용 연수가 20년이라고 하면 25%는 플러스 마이너스 5%예요. 5년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5년. 그러면 내용 연수 범위는 15년부터 25년까지를 내용 연수 범위다라는 말입니다. 자, 내용 연수 범위. 다시 기준 내용 연수는 20년인데 내용 연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내용 연수 범위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내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선택을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신고 내용 연수라고 해요.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기준 내용 연수가 20년이고 내용 연수 범위는 15년부터 25년이다. 회사는 17년을 신고 내용 연수로 정하였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리는 내용 연수를 몇 년으로 입력해야 돼요? 17년으로 입력해야 되지. 이해갑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준 내용 연수는 20년인데 내용 연수 범위는 15년부터 25년이다. 회사는 최단 기간을 신고 내용 연수로 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회사는 몇 년을 입력하면 되는 거죠? 15년을 입력하면 됩니다. 즉 기준 내용 연수 범위, 내용 연수 범위, 신고 내용 연수 범위라는 이 단어의 뜻을 묻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냥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던져요. 그러면 회사는 이렇게 내가 선택해서 그 숫자를 넣어주면 되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회사는 기준 내용 연수를 신고 내용 연수로 하기로 하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기준 내용 연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기준 내용 연수가 신고 내용 연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연수 변경 사유가 있는데 얘도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용은 대충 아시면 그냥 읽고 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기준 내용 연수의 통상연구로 25%가 내용 연수 범위인데 50%가 되는 경우는 자산의 부식이나 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또는 영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가동률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예전에 이제 가동률이 가장 많이 가동했던 기계장치 중에 하나가 마스크. 기억나시죠? 우리 약국에 마스크 줄 서서 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많은 그 마스크 회사가 24시간 돌렸다 하더라고. 24시간 돌리면서 기계장치가 이제 과부하가 걸리니까 가동률이 확 증가하는 거지. 맞죠? 자, 잔존가액입니다. 잔존가액은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을 0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론 시험으로 나온 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을 0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의 사후관리입니다. 5% 또는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비만금액으로, 비만금액이 뭐냐면 잊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회사에서 에어컨을 샀어요. 에어컨의 내용 연수가 5년이에요. 5년 동안 감가상각하고 나면 장부에는 어떻게 되죠? 0이 되죠. 5년 동안 감가상각 했으니까. 근데 회사에는 에어컨이 있잖아요. 장부에서 날릴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1,000원을 남겨놓습니다. 언제 이 1,000원을 없애냐면 실제 폐기할 때, 실제 처분할 때 그때의 비만금액을 송금 산입해버립니다.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 안 나오고 1,000원으로 송금 불산입 시켜놓고 그냥 장부에 남겨놓는구나. 그래서 회사 장부에 보시면 제일 뒤에 보면 이제 어펜딕스라고 이제 부록 같은 내용 있잖아요. 맞죠? 거기에 비만금액 1,000원 남겨진 자산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게 회사에 남겨져 있고 내용 연수가 끝난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5%는 2만 원의 5%가 1,000원이기 때문에 5%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이론이고요. 1,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가상각 범위액은 이제 우리가 월할 계산한다는 말 들었죠. 월할 계산한다. 월할은 한 달 단위로 계산하는 거고, 일할은 뭐죠? 하루 계산하는 것을 일할 계산이라고 합니다. 이 월할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내가 12월 1일 날 샀어. 그래서 기계장치를 감가상각 할 거야. 그러면 12월 31일 날 우리 결산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한 달치를 감가상각으로 한다 이 말이죠. 맞죠? 내가 기계장치를 만약에 12월 2일 날 사면 어떻게 돼요? 일할로 계산하지 않는다니까. 월할로 계산한다니까. 이것도 한 달로 계산해요. 그러면 선생님 12월 31일 날 기계장치 사면요? 이것도 한 달 감가상각합니다. 한 달. 이해가죠? 월할로 계산합니다. 1할이면 하루당 계산해야 되겠지. 맞죠? 무조건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 컴퓨터가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 별표. 얘는 이론으로 나온 적도 있고 실기로 나온 적도 있는데 얘가 나오면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근데 잘은 안 나오지만 아까 그 글자랑 조금 비슷하죠. 뭐랑 비슷하냐면 즉시 상각하는 이 글자랑 이거랑 글자가 좀 비슷하죠. 맞죠? 얘는 이제 즉시가 포인트예요. 즉시 상각 의제는
자산을 비용 처리한 겁니다.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것을 즉시 상각의제라고 하고, 감가상각의제는 뭐냐면 감가상각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를 감가상각의제라고 합니다. 다시 감가상각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입니다.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 아까 감가상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해야 되는 경우가 무슨 말이에요? 라는 거죠. 이겁니다. 법인세가 면제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무조건 감가상각 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아시죠? 그거 받으시면 무조건 감가상각 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 비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감가상각 안 하기로 했어요. 내가 감가상각을 5년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5년이라면 5년 동안 할 수가 있는데, 이 해는 내가 감가상각 안 해도 돼. 너무 비용이 많아. 그럼 이 안 한 만큼을 나중에 쓸 수가 있어요. 나중에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세이빙 시킬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면제 감면되는 모든 면제와 모든 감면이 다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이렇게 읽어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자인 경우에는 30에서 50%의 감면을 해주고 뭐 이런 막 글이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에 코멘트가 하나 더 달려요. 이 감면을 받은 법인은 무조건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감가상각 안 했어. 그러면 무조건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감가상각 의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강제로 해야 되는 신고 조정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을 양도할 때 세무조정은, 내가 이제 자산을 양도했다라는 것은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자산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유보가 깔려있다라고 가정할게요. 유보가 심어져 있는, 즉 나중에 추인을 해줘야 되는 것을 내가 팔았어요. 그러면 얘를 무조건 추인해버립니다. 추인이라는 것은 유보 발생되었던 것을 유보 감소시켜주는 행위를 추인이라고 하는데, 언제 추인을 하냐면 첫 번째, 매각할 때 추인합니다. 통상적으로 매각할 때 추인을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장부상 똑바로 적었을 때 추인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장부상 계산할 때 추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을 양도, 즉 매각을 했을 때는 갖고 있는 유보 잔액을 무조건 추인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누적된 상각 부인액을 추인합니다. 어떻게? 송금산입 유보 감소, 뭐 이런 식으로 추인을 합니다. 얘가 포인트죠. 자, 일부만 양도를 한다면 비율로 추인을 합니다. 뭐 이런 경우죠. 비행기가 하나의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인데, 제가 정확하게 가액은 잘 모르겠는데 비행기에 있는 그 의자가 엄청나게 비싼 의자라고 보자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의자를 바꾸면서 갖고 있는 의자를 빼가지고 팔았다라는 거죠. 그럼 일부만 양도를 한 거죠. 그런 경우는 일부만 추인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자, 지금부터 프로그램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만지면 조금 더 쉽다라는 게 느껴져요. 여기 있는 까망이 문제죠. 색깔도 보면 빨간색 하나밖에 없고 거의 다 까만색이죠.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다. 페이지 37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입니다. 자, 회사 코드는 여기 9420으로 갑니다. 9402. 네, 9402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조정에서 첫 번째 고정자산 등록, 두 번째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세 번째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얘랑 얘는 불러오기만 하면 돼요. 불러오기만 하면 돼요인데 불러오기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감점이겠지. 맞죠? 우리가 입력은 여기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고정자산 등록 프로그램에 보시고 법인 조정을 클릭하시고 하단에 고정자산을 등록 클릭합니다. 자, 이런 화면이 뜬다, 맞죠? 이런 화면이 뜨면 자, 여기서 F2 누르고 진입하지 말고 엔터 누릅니다. 이렇게 딱 내려오죠, 맞죠? 이렇게 시작할게요. F2로 들어가도 되고 엔터 치고 내려와도 됩니다. 자, 볼게요. 건물입니다. 건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계정 과목은 F2 누르시고 건물. 자, 자산 코드명 101. 공장 건물. 취득연원일. 여기까지 일단 넣었습니다. 그 다음 취득가액 4억.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2,750. 자, 회사 계상 상각비는 요거 먼저 하고 갈게요. 여기 먼저 하고 갈게요. 회사는 감가상각을 무신고했다. 무신고했을 때 건물은 정액법, 기계장치는 정률법. 그래서 무신고시를 외우셔야 된다. 어려운 건 아니고, 맞죠? 그런데 여기에 정액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기계장치만 정률법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기계장치 딱 넣으면 자동으로 정률법 딱 떠요. 무신고시 방법이 떠요. 그래서 고민 안 하셔도 되고. 두 번째, 건물은 몇 년? 40년. 자, 요거 먼저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연수 범위 여기에 40년이라고 칩니다. 자, 공장 건물이니까 1번 선택하죠. 일단 여기까지. 다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를 해야 돼요. 회사 계상 상각비를 해야 돼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회사 계상 상각비는 여기 칸 있죠. 13번 칸. 13번 칸에 사용자 수정을 누르면 이 색깔이 풀립니다. 풀렸나요? 사용자 수정을 누르고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하얗게 풀려요. 얘를 800만 원으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 500번대 공장이기 때문에 500번대 했고요. 구분은 업종은 어디에 넣냐면 제일 하단에 여기 F2 누르시면 연화조라는 부분 2번이 나옵니다. 선택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 화면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기초가액이나 정기말 상각 누계액을 이렇게 문제에서 일러주고요. 회사가 설정한 감가상각비는 여기에서 항상 사용자 수정을 누르고 해제를 해서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 내용연수는 아까처럼 이렇게 일러주는 경우도 있고, 기준 내용연수가 어떻니, 회사가 신고한 내용연수가 어떻니, 뭐 이렇게 약간 돌리면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우측 상단에 정액법인지 정률법인지 선택하는 거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업종을 입력하는 것은 F2 눌러서 넣으면 되고, 여기까지 안 어렵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입력하는 부분이 딱 여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력하는 부분이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데 제 설명은 잠깐 들어보세요. 여기는 뭐냐면 단기중 취득이라는 것은 단기에 샀다는 뜻이고요. 단기에 샀을 때 여기에 집어넣고, 단기 증가는 뭐냐면 진짜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증가가 맞겠죠. 맞죠? 어렵지 않고. 두 번째,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단골입니다. 7번이 단골인데 7번에 보시면 즉시 상각 의제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즉시 상각분은 뭐냐면 단골이라고 했어요. 자본적 지출액을 뭘로 처리한 경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7번입니다. 자, 7번과 4번을 조금 의미 부여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한번 심어보세요. 4번은 자본적 지출. 7번은 자본적 지출인데 수익적 지출을 처리한 경우. 4번이 나온 문제는 제가 한 번 봤어요. 한 번. 대부분 7번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7번에 계속 넣는 연습을 하다가 4번 넣는 문제 딱 나오니까 7번 넣어버리는 거예요. 요거 조심하시고. 알겠죠?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정기말 자본적 지출액 누계 6번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6번 시험에 안 나옵니다. 6번은 뭐냐면 얘를 여기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기말 자본적 지출액 누계이잖아요. 얘도 여기에 넣는 것이 맞겠죠.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으니까 얘는 고민하지 말고 8번 보세요. 정기말 부인 누계. 얘가 뭐냐면 정기말에 그 한도 초과가 된 거지. 그래서 그 부인된 부분을 다시 장부가에 집어넣는 행위를 해요. 근데 요것과 좀 오인하시면 안 돼요. 정률법만 넣는 것이다. 아니에요. 정의법도 넣고 정률법도 넣어요. 다만 정률법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가산이 됩니다. 플러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률법 대상이 장부가액이거든요. 그래서 넣으면 장부가액이 올라가요. 그래서 가산이 된다라는 뜻이지 정률법이든 정의법이든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하시고 얘는 뭐냐면 아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법인세법상 면제 감면을 받은 법인은 무조건 감가상각 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 문제가 나오면 9번 아니면 10번에 넣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높아심에 말씀드린 거예요. 감가상각 의제는 9번 아니면 10번, 17번에 넣어요. 단기 의제는 17번. 그 전에 의제가 있었다면 9번에 넣는 겁니다. 자, 이제 볼게요. 이제 그렇게 봤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7번하고 8번이에요. 7번하고 8번이 가장 잘 나와요. 자, 볼게요. 여기 볼게요. 여기 회사는 자 여기 볼게요. 공장 건물의 승강기 자본적 지출액을 뭘로 처리했다? 수선비로 처리하다. 자, 입력 한번 해보세요. 건물에 관련된 것만. 자, 7번 아니면 8번이라 했죠?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요거죠. 7번. 맞죠? 여기에 숫자를 얼마를 넣으면 된다? 3,000을 넣으시면 됩니다. 아직 우리 기계장치는 제가 설명 안 했어요. 기계장치 설명 안 했고 요거만 한번 보자고요. 알겠죠? 요거 한번 해석 한번 해볼게요. 이제 시험 칠 때 해석 안 해도 돼요. 컴퓨터가 다 해줘요. 지금까지 한 것으로 여러분들은 끝났어요. 이미 시험 문제는 끝났어요. 기계장치 빼고. 근데 제가 영어를 한번 넣어드리면 감가상각 범위액이 얼마죠? 컴퓨터가 계산해주고 있죠. 1,075만원. 근데 회사는 얼마나 계산했죠? 아니에요. 3,000을 더 한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자동으로 반영된 데 있잖아요. 세법상으로는 3,800 한 거예요. 세법에서 이렇게 인식해요. 그리고 3,000을 넣으면서 대상 상각 금액이 늘어났어요. 원래는 4억이잖아요. 맞죠? 근데 3,000만큼 늘어나가지고 4억 3천만큼 늘어났죠. 건물의 가액이 4억이었는데 4억 3천만큼 띄워주고 감가상각비 실질적으로 800 했는데 3,800 한 것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럼 3,800 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 컴퓨터가 해준다고 했어요. 고민 안 해도 돼요. 자동으로 해주기니까. 3,800으로 인식을 했다라면 상각 범위액이 1,075만 원이잖아요. 빼기 1,075만 원을 걸면 2,725만 원만큼 오버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면 여기 한번 가볼래요?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여기 가서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불러오기 누르고 정의법이니까 여기 이렇게 불러와졌어요. 됐습니까?
불러와죠 쭉. F3 한번 눌러보세요. 칠판 한번 보세요. 요렇게 2,725만 원이 여기 나와 있죠. 맞죠? 컴퓨터가 3,800만 원 인식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직접 입력 해제하시고 여기에 건하고 엔터 치시면 건물의 감가상각의 한도 초과가 2,725만 원이 있다라고 답이 적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건물에 관련된 건 끝이 났어요.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해석할 필요가 있느냐? 있습니다. 언제 해석할 필요가 있냐면 F3 했는데 답이 2개 적어야 되는데 붙어서 나오는 경우 있어요. 간혹 그런 문제가 나와요. 기계장치가 2개 나오는 경우 뭐 이렇게 하면 붙어버려요. 근데 지금은 건물하고 기계장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분할되거든요. 그래서 해석 안 해도 되는데 가끔씩 기계장치 2개 나와버리면 정유법에 2개가 붙거든요. 그때는 2개가 붙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해석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해석을 한번 보면 여기 회사 계상액 부분부터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겁니다. 회사는 아까 보셨지만 800만 원이라고 입력했지만 컴퓨터는 세법은 3,800이라 인식한다고요. 맞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감가상각 범위 여기서부터 해석해야 되겠네. 감가상각 범위가 얼마냐면 1,075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오버한 거지. 맞죠? 그래서 이만큼이 뭐가 됐다? 부인액이 된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 위에는 해석 안 해도 되고 요 정도는 좀 해석을 좀 할 줄 알아야 나중에 분할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계산한 거는 사실상 이거는 컴퓨터가 문제에서 이야기 해줬잖아요. 우리는 뭐만 해줬죠? 얘만 선택을 잘 해준 거죠. 얘만. 이제 기계장치 가볼게요. 여기 클릭. F2 기계. 그 다음 문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102 절단기 202-0701 여기 보다시피 정률법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무신고시 정률법이다. 자, 요거 있는 거 한번 내용 한번 넣어보세요. 3천만 원에 2천만 원에 내용 연수는 5년에 사용자 수정 누르시고 500만 원 바꿔주시고 제조 잡아주시고 여기는 제조업은 F2 누르면 여기 F2 누르시면 제조업이라고 13번 있죠? 13번. 일단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 여기 부분이 요렇게 2개 넣고 5년 넣고 500만 원 사용자 수정 눌렀고 500만 원 제조 선택했고 제조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볼게요. 여기서부터 보면 요거 있네요. 기계장치는 전기말 부인액이 500만 원 있다. 전기말 부인액이라는 말은 전기에 500만 원 오버했다는 말이죠. 이 오버한 500만 원 언제 추인하냐면 그 다음 해나 언제든 간에 시인 부족액이 발생되어야 추인되는데 얘가 지금 시인 부족액 발생할 처지가 아니에요. 이미 이해 가시죠? 400만 원까지가 한도인데 500만 원 넣었잖아요. 그래서 추인은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라는 칸 있죠? 여기에 숫자를 넣으면 정률법이기 때문에 이 상각 대상 금액이 늘어나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늘어나요. 장부가액이. 여기에 얼마를 넣으라고요? 500만 원 넣으면 늘어나죠. 늘어나면 한도는 좀 늘어나겠지. 그래서 500만 원 넣으면 컴퓨터가 1500이라고 하고 한도가 늘어나 버렸네. 맞아요? 그러면서 시인 부족이 발생되어 버렸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서 이 부분이 추인되겠죠. 얼마만큼 추인된다? 176만 5천 원만큼만 추인되겠지. 맞습니까? 이렇게 영혼을 불어넣지 않아도 아까 여기 화면에 가서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클릭하고 불러오기를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176만 5천 원만치가 딱 추인되는 게 딱 나와요. 컴퓨터가 알아서 해준다고. 맞아요. F3 누르시면 오른쪽에 기계장치라고 나오고 여기 이 글자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전기라는 글자가 나오면 유보 감소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직접 입력을 해제시켜주고 여기 가서 기계라고 칩니다. 그러면 얘가 나와요. 얘를 넣으면 유보 감소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 해결 끝. 설명은 되게 길었지만 답은 생각외로 간단하게 떨어지죠. 왜?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자, 두 번째. 요거 잠깐 해석해 볼게요. 시험 칠 때 이렇게 해석하는 일이 잘 없을 거예요. 아마 거의 없을 건데 해석을 제가 한번 해보면 단기 상각 범위액은 600만 원인데 회사는 500만 원만 계상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공간이 생겼는데 기왕이라는 것은 전기 알겠죠? 이미 부인된 것이 이만큼 뭐 한다? 추인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미 얼마가 있었냐면 500만 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왕 부인액 중에서 그 기왕 부인액 중이 있네. 500만 원 여기 있잖아요. 맞죠? 이 기왕 부인액 500만 원 중에서 얼마만큼 추인된 거예요? 170만 원만큼 추인되니까 아직도 이만큼 부인된 채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 있는 부분이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예요. 7번 보세요. 지금 요거 했죠?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뭐만 하면 된다고요? 불러오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첫 메인 화면에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시험에는 얘랑 얘 안 나옵니다. 얘 안 나오고 얘 안 나오고 얘랑 얘 안 나오고 얘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불러오기만 하시면 되고 가운데 거는 불러오고 F3 하시면 돼요. 얘를 클릭해서 불러오기 하시면 됩니다. 요거 안 하면 뭐다? 감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건 놔두고 요거 441페이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세팅 한번 해보세요. 요거 똑같죠? 고정자산 등록,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명세에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 합계표. 자, 문제 한번 가볼게요. 얘는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기계장치 하나만 끄집어냈다. 맞죠? 기계장치 하나.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엔터 치시고 206 1번 기계 치등연원 1. 자, 일단 여기까지. 자, 볼게요. 취득가액 얼마예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취득가액 얼마예요? 살 때 들어간 비용은 사는 가액에 집어넣는다. 얘는 지금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운반비의 계정 과목은 기계장치죠. 그게 얼마나 적어야 돼? 4,100이라고 적어야 돼. 자,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 1,200. 자, 기준 내용 요수 제일 하단에 5년. 자, 경비 구분 1번. 정유법.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있는 그대로 문제에 집어넣습니다. 경기액, 감가상각 부인액 8번이죠? 맞죠? 8번 칸에 1477493. 그 다음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여기가 1200. 그러니까 집어넣으란 거 다 집어넣습니다. 맞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금 딱 봐도 빈 공간 생겼죠? 요 빈 공간만큼 얘가 이제 침투해 들어올 겁니다. 맞죠? 취임될 겁니다. 메인 화면에 가셔가지고 네 번째 거 클릭하시고 미상각 클릭하시고 불러오기 그 다음 F3 오른쪽에 뜨죠? 전기라는 글자는 유보 감소입니다. 직접 입력 해지해 주시고 기계라고 치면 전기 1477493만큼 취인되었습니다. 왜? 한도 미달액 상각 부인액 한도 미달액을 뭐라 하죠? 시인 부족액이 발생되어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취인된 겁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끄시고 제일 마지막 거 감가상각비 조정합계표 클릭해서 불러오기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생각외로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 455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자, 고정자산 등록 누르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요구할 때 여기서 입력하지 말고 내려와서 입력하라고 했잖아요. 위에서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위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기계장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입력하고 내려와도 상관없는데 문제가 이제 건물이나 기계장치가 섞여버리면 위에서 건물 갈 때 건물로 또 가야 되고 기계장치 가야 되고 귀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고 지금처럼 여기에서 206 걸고 들어와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시등연월 그 다음 여기 정률법 확인하시고 서강인데 동화물산으로 회사가 2020년도 회사로 들어가 있네. 아, 9432 하니까 절로 떨어져. 다시 하겠습니다. 기초가액이 얼마죠? 5200 맞죠? 그 다음 전기만 상각누계 5000 5200은 요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내용연수 5년 여기에 5년 얘 500번대 여기에 13번 약간 패턴이 똑같아요. 이렇게 패턴으로 해주고 여기 뭐 업종이 나오죠 맞죠? 살짝 손괴 전화했습니다. 정률법 건들 필요 없고 그 다음 누가 5000이라고 한 거야? 누구야? 142 플러스 맞죠? 142 플러스 자, 그 다음 이 눈에 뭐 쓰인다는 말 있잖아. 눈에 뭐 쓰인다. 진짜 내가 예전에 시험 칠 때 그 연마정산 시험이었는데 연마정산 내용이 뭐냐면 현금 영수증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내가 현금 영수증 칸에 100만 원 넣었거든. 나중에 나와가지고 시험지 문제 보니까 현금 서비스 100만 원 됐다. 현금 서비스는 연말정산랑 상관없잖아요. 아, 참. 눈에 뭐 쓰있다. 감가상각 상각 부인액은 전기말 부인누계 여기 8번 거의 7번하고 8번이 답이에요. 19685빵빵. 그 다음 회사는 5천만 원을 감가상각하였다. 네, 맞죠? 딱 봐도 상각 범위액보다 더 많이 감가상각돼 있다죠? 이렇게 메인 가서 네 번째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가서 불러오기하고 F3 그러면 추인되는 문제가 아니다 맞죠? 기계장치 넣고 7620207 따다다 그 다음 ESC하고 끝내면 되죠. 그 다음 마지막 또 요청사항에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합계표 있죠? 불러오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가상각은 아까 전기오류 수정 손실 문제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뭐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입력하라는 대로만 입력하면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 둘, 세 개 정도 남았다 맞죠? 딱 마지막 1시간 딱 맞게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을 이제 정답지에 있는 내용으로 하는 거랑 현행법에 따라 하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현재 문제가 이제 기계장치가 이렇게 두 가지 달린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해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6 먼저 넣고 101 연삭기 치등연월 요게 정률법이 아닌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에 보시면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정률법으로 걸어놓고 그 다음 2,500만원에 1,600만원 내용연수는 5년 내용연수는 5년 회사는 900만원을
걸어놓고 500번대. 현재 문제는 업종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맞죠? 이런 경우는 생략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연삭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볼게요. 수선비 계정에는 연삭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요 7번 여기죠, 여기. 즉시 상각분에 대해서 5년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이렇게 걸면 되죠. 네, 조금 미리 답을 좀 말씀드리면 600만 원 이하의 숫자는 여기 넣지 않아도 된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안 넣는 게 정답이라고요. 안 넣는 게. 근데 일단 넣을게요. 일단 문제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문제에서 일단 제시를 한번 했으니까, 연삭기에 대한 정기말 상각 부인액은 여기는 3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하고 두 개 붙이지 말고 하나만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메인에 가서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가서 불러오기.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오버했네요. F3 누르고 오버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제로 연삭기라는 단어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입력 누르고 연삭기 감가상각 한도 초과 6333 플러스 엔터 1 엔터. 여기 직접 입력을 선택했을 때는 소득 처분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므로 꼭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밀링 머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링 머신은 102 밀링 머신 2024년 5월 3일. 잘 보세요. 올해 산 것은 4번. 근데 1번에 넣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4번 누르시고 4천만 원. 자, 내용 연수는 5년. 그 다음 500번대 회사는 1,300만 원. 이렇게 걸었죠. 자, 이렇게 걸었고 밀링 머신에 관련된 이야기는 안 나온다, 맞죠? 그 다음 불로기. 이렇게 하면 섞입니다. 이 두 개가. 섞여서 F3 누르면 숫자가 이렇게 뻥튀기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섞일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섞이는 문제가 나오면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연삭기 먼저 하고 그 다음 추가로 입력하면 오버한 부분이 얘잖아요. 맞죠? 그러면 조금 더 구할 수가 있고,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해석할 줄 아시는 분은 이 숫자거든요. 이 숫자가 상각 부인액이죠. 973334. 그 F3 누르고, 여기 아니구나. F3 누르고 여기 F6 한번 누르고 밀링 머신 감가상각 한도 초과. 그래서 금액은 973334 1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계산기로 이용해서 이 두 개의 합이 밑에 있는 숫자랑 맞는지 확인 한번 해주는 작업도 해보면 좋죠. 나쁠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문제가 끝이 났고요. 현재 문제에서는 요거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요 마지막 거는 요구하는 문제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지는 이제 529페이지죠. 529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5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맞죠? 지금 최근 문제를 제가 한번 보면 가장 최근에 나왔던 감가상각비 문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본 감가상각은 600만 원을 넘었으므로 입력하여야 한다. 이런 멘트가 나와요. 600만 원을 넘었으므로 그 말은 이제 한국 세무사에서도 600만 원 이하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 이 500만 원이 왜 들어와 있냐 하면 어디야? 529 아닌데. 이 당시의 법은 300이었어요. 이 당시의 법은 300이었는데 지금 법이 600으로 바뀌면서 얘가 어그리는 케이스죠. 그래서 그 당시의 답에는 500만 원 입력하는 문제로 나왔고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이 500만 원은 지워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파랑이 문제. 뭔가 좀 트랩이 조금 있습니다. 요거 준비해 보시고 시간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78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그냥 입력했어요. 제가 내용 연수를 아직 안 넣어가지고 색깔이 이제 빨간색으로 띄는데 있는 그대로 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거, 기계장치는 무엇으로 신고했죠? 요거 정률법 되어 있으면 답 자체가 다 틀려져요. 얘를 정해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클릭해서 정해법. 됐죠? 바꾸셔야 되고, 바꾸고 나서 이렇게 숫자가 안 바뀌면 딴 데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내용 연출을 최단 기간으로 신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신고했기 때문에 기준 내용연수 40년이고 내용연수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회사는 최단 기간을 신고하였다. 그럼 얘가 신고 내용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신고는 몇 년이죠, 지금? 3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 칸에 가서 여기에 30년이라고 치고, 그 다음 기계장치는 6년이라고 넣으셔야 합니다. 됐죠? 네, 그 다음은 나머지 똑같죠? 이게 보통 문제에서 이제 수선비로 나오지만 얘는 그냥 건물 관리비라는 게 비용을 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즉시 상각 의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즉시 상각분에 대해서는 3천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정기말 상각 부인액 칸에 40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에 있는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불러오게 하면 얘네들은 쪼개져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정 과목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고 여기 해제시키시고, 자, 건물 한도 초과는 28780 플러스 오른쪽 전기라는 말이 있으면 유보 감소가 됩니다. 2460 플러스 유보 감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질문. 자, 질문 없으면 이제 빨간색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6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문제가 이제 빨강이 문제로 넣었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서 빨강이를 준 이유는 이 부분 때문입니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부분 때문인데, 이 문제 유형보다 2023년도에 나오는 이 문제 유형이 똑같나요? 다른 거죠. 이 문제 유형이 조금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문제 풀고 2023년도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빨간색 문제로 치면, 첫 번째, 2023년도에 건물의 데이터를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집어넣었는데, 여기 전기말 상각 누계액의 의미는, 전기말의 의미는 전기 입장에서 단기말이잖아요. 전기 입장에서 단기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얘를 1000만 원 이렇게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내용연수 30년 넣고 정해법 넣고 그대로 넣었는데, 여기 보니까 얘는 6억이었는데 얘는 6.15억이 1500만 떴잖아요. 이 1500만 원이 뭐냐면 자본적 지출이래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단기 중 취득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의 의미는 단기의 자산가액을 증가시키면서 취득가액으로 인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단기 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5천이면 정기 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이면 올해 감가상각비를 얼마나 취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4천 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단기의 감가상각비를 여기에 사용자 수용 누르고 얘를 4천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본사 사옥이니까 이렇게 걸고, 자, 그 다음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요 부분 사실 필요 없는 내용이거든요. 요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1500만 지출하였다가 이 내용이니까 얘는 끝. 그 다음, 이 부분이, 자, 나머지는 없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실제 얼마 설정했다라는 거죠.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 1000이 붙었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이 붙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5000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원래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단기 얼마가 되냐면 5000이 되었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도 1000만 원을 띄웠잖아요. 예, 플러스 1000을 했잖아요. 그러면 단기 감가상각비는 실제 얼마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총 1000에서 5000으로 떴다라는 말은 총 40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을 띄운 거잖아요. 맞죠? 40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감가상각 누계액 1000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나머지 3000만 원은 실제 감가상각비 설정 금액이 3000이었다는 거죠. 굳이 이 내용 몰라도 돼요. 이 내용 몰라도 되는데 지금 제가 다음 문제 풀 문제 때문에 제가 미리 설명드리는 겁니다. 회사는 감가상각비를 3천 띄운 거예요. 3천. 3천을 띄웠고 이 분계에 의해서 1000만 원이 더 늘어나서 4000만 원이 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잠깐만 띄워볼게요.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의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송금 산입 기타라고 잡아줘야 된다고. 송금 산입 기타라고 잡아줘야 되고 또는 또 하나는 뭐냐면 수동으로 감가상각비를 플러스 해 주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를 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행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왜? 감가상각 누계에서 이미 4천만 원 띄웠다는 걸 느꼈으니까. 제가 지금 막 떠드는 말이 이해가 안 가면 다음 문제 풀어보면 조금 이해가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끝났어요.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은 끝이 났고 기계장치 하는 김에 바로 하고 갈게요. 기계장치는 여기도 일단 조심해야 될 부분이 2024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4번 칸에 3천만 원 걸어줘야 되고 맞죠? 전기만 부인 누계, 상각 누계 당연히 없는 거예요. 감가상각비가 사용자 수정 누르고 1000만 원 띄워줘야 되고 맞죠? 내용연수 3년 걸어줘야 되고 그 다음 나머지 내용이 없죠 맞죠? 이 부분은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고정자산이 내가 잘못 적어왔네. 기준 내용 연수가 예를 들어서 5년인 자산의 경우에 50%의 연수를 차감한 연수 뭐야?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 제가 조금 잘못 찾았네요. 예를 들어서 10년짜리를 처음 취득한 회사가 5년을 넘어서 감가상각 하다가 중고자산을 누구한테 팔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중고자산을 사면 또 10년부터 해야 되느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내용연수로 50% 이상 삭감한 된 자산을 사오면 내가 50%부터 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얘가 3년인 거예요. 그런 이 이유를 들자고 이 말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 말 의미는 자, 이렇게 하고 끝내고 그 다음 여기 네 번째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가서 불러오기를 합니다. 불러오기 하고 더 할 거 없죠? 자, 그 다음 여기서 F3 누르시고 얘 두 개를 입력합니다. 건물 그 다음 기계장치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한 개 더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얘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직접 입력을 눌러주시고 전기 오류 수정 손실 넣으시고 금액은 이 부분만큼 1000원, 만원 부분만큼 넣고 3번을 선택해 주셔야 한다. 이게 이제 여기 추가입니다. 요게 수동이라서 어려울 수 있다. 밑에 안 뜨니까. 지금 현재 요 두 개는 그대로 올렸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다 띄웠잖아요. 맞죠? 이 부분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아니고 더 잘 나오는 문제가 얘입니다. 2023년도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 제가 화면 띄워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습니다.
자, 본 문제가 훨씬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입니다. 일단 위에 있는 데이터대로 입력을 하고 단위가 1000이기 때문에 공 3개씩 다 붙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주의할 점은 옵션 코드 안 넣네. 주의할 점은 정해법 맞죠? 그 다음 세보담 최소화라는 것은 신고 내용 연수를 제일 짧게 넣는다는 뜻이거든요. 6년 요 데이터 얘도 필요 없죠, 맞죠? 6년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는 데이터냐면 6옆에 여기 창을 클릭하게 되면 일단 클릭하게 되면 얘가 아니구나. 연수별 상경 여기 누르게 되면 여기 6년 옆에 있는 요 숫자입니다. 요 숫자. 예, 정해법일 때 정규법일 때의 숫자를 이제 표시했을 뿐이에요. 자, 그다음 수선비 계정에는 자본적 지출액 1,500만 원이 나와 있다. 그래서 여기 1,500만 원 넣었어요. 자, 두 번째 제일 밑에 거 기계장치의 삼각 부인액은 550만 원이다 넣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은 문제잖아요, 맞죠? 여기까지는 똑같고 얘가 하나 붙었는데 얘가 아까대로란다면 이 500만 원만큼을 감가상각비를 추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숫자 있죠. 여기에 감가상각비가 회사가 이거 제가 안 고쳤네. 얘가 지금 600이 되어 있잖아요, 맞죠? 얘를 500만 원 추가해 줘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얘가 1100이 되겠죠. 요거 하나. 두 번째, 제가 지금 추가했어요. 감가상각비 금액만큼을 추가해 줬어요. 두 번째는 여기 네 번째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가서 블록에서 여기에 F3에서 1023만 원을 요 위에 넣고요. 이해가시죠? 여기 1023만 원 넣고 얘를 추가를 해야 돼요. 얘를 얼마? 500만 원을 추가해 줘야 돼요. 요렇게. 자, 지금 현재 제가 한 행위는 요거대로 한다면 자, 요걸 이제 본다면 1023만 원 잡아주고 얘 넣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블록이 한 거니까 여기에 값을 600만 원에 500만 원을 합한 1100만 원 넣는다. 답지 잠깐 볼게요. 답지까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감가상각비가 지금 1100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요 부분이고, 자,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1023만 원에 기타 하나 더 붙죠, 맞죠? 요거까지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요 문제가 조금 더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2024년도 책에 있는 요 문제는 감가상각 누계액 가지고 봤기 때문에 거기에 감가상각비랑 정기오류 수정 손실 노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의 느낌을 못 받은 거고, 실제로의 여기 문제는 2023년도 문제는 추가의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추가로 플러스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기오류 수정 손실 이행의 문제가 나오면 송금 산입 기타로 해야 한다. 이 부분 하나랑 두 번째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죠. 정기오류 수정 손 이행이 나오면 송금 산입 기타로 처리하고, 여기 첫 번째입니다. 송금 산입 기타로 처분하고, 두 번째 감가상각비 입력하는 칸에는 추가로 플러스 하도록 하자. 이것이 두 번째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빨간색 문제를 뒤에 이제 두 문제를 풀어드렸는데, 사실상 이런 문제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감가상각비는 예상이 돼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 두 개를 비교 한번 해보시고, 이 문제가 훨씬 잘 나옵니다. 이 밑에 문제보다. 밑에 문제는 아까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제시한 것은 추가로 플러스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감가상각 누계액 차이로 단기 감가상각비를 그냥 계산해버렸죠. 이 문제는 오히려 더
잘 안 나오는 형태고 위에 문제가 더 잘 나오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감가상각비 조정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